제가 79학번인데, 79학번입니다, 제가. 79학번인데, 그때 79학번으로 대학을 입학을 하니까, 서강대를 입학을 했는데, 그때 대학교 1학년인데, 통행금지가 있을 때예요. 밤 12시 통행금지가. 그러면 서강대가 신촌 로터리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나오면 이제 술도 한 잔씩 친구들하고 먹고 이제 그러고 대학 1학년이니까 그렇게 다닐 때인데 밤 12시가 되면 통행금지가 있어서 어디를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럼 친구 하숙방 가서 자기도 하고 뭐 또 제 하숙방에 친구들이 와서 자기도 하고 그럴 때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밤 한 9시? 10시쯤 되면 캄캄한데 그 당시에도 몇 명의 대학생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게 데모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데모인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이제 살았죠, 1학년.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10월 26일이 됐는데 그때 제가 대학 친구하고 염리동 하숙방에서 같이 하숙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하숙주 아줌마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큰일 났다. 무슨 일이 난 것 같다. 새벽 4시에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 라디오를 틀으니까 그때는 라디오가 있을 때니까 라디오를 틀으니까 뭐 6.5 사태다 이래가지고 방송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학교를 가니까 탱크가 다 막고 있고 학교를 경찰들 와서 다 막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저희들은 극도의 혼란한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11일입니다. 그다음에 12.12 신군부 그 사태가 나고 그 다음 해 이제 80년 1월이 밝은 거죠. 그때 서울의 범인이 뭐니 할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이제 거기에서 막 서울역까지 행진으로 해서 데모하러 가고 나중에 서울역 회군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그럴 때예요. 그런데 5.18이 난 거죠. 정말 저희들은 나는 5.18이 난지도 몰랐어요. 서울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부친 고향이 제가 전남 곡성 출신인데 부친 고향이 포항이세요. 그래서 저를 포항으로 보내놓은 거예요, 이제. 나는 5.18 난지도 모르고 포항에 가 있는데 다시 와보니까 5.18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때부터 10년간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이 벌어지고 이제 그 와중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10년의 경험은 진짜 충격, 혼란, 어떤 고통, 아마 그 시대를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적인 경험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6월 항쟁 때는 제가 또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대학원을 마치고 갔기 때문에 또 정훈장교로 갔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갔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배치받은 데가 충정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데모 진압하는 그런 부대로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데모만 진압하는 훈련만 보병사단인데 그 훈련을 하다가 결국 제대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87년이 끝나고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나에게 80년부터 90년까지는 10년은 진짜 큰 충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격, 혼란, 고통 이 모든 게 섞여서 정말 힘든 10년이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 그때 결심을 한 게 이거 내가 호남 출신으로 이 5.18이라는 사태가 났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끝까지 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그때 하게 됐죠. 그때. 그렇게 해서 90년에 제가 전남일보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1990년에 제가 이제 입사를 했죠. 그때 입사하니까 제가 그때 공채 2기로 입사를 했는데 공채 1기 중에 눈에 띄는 분이 최근에 통합시장 후보가 된 민영배 후보가 그때 공채 1기입니다. 그때. 민영배 후보는 목포고를 나오고 해남 출신인데 목포고 나오고 전남대 나오고 그랬고 제가 공채 2기고 그다음에 공채 3기가 저희 뒤를 따라왔고 이랬죠. 그 뭐라 그럴까 조금 그때도 혁신, 개혁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리더십이 굉장히 있었어요. 제 후배들 중에서도 좀 따르는 후배들이 많고 그래서 사내에서 그 기자들한테 굉장히 신망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사내 어떻게 보면은 편집국 안에 여론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러나 어떤 경영진하고는 조금 약간 마찰이 항상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리고 그때도 지방자치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그때도, 그러니까 기자 생활을 할 때도 지방자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 90년인가 91년인가 그때 기초의원 선거를 그때 처음 했거든요, 그때. 지방자치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에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관철을 해냈는데, 그 뒤에 시간이 흘러서 90년도 초에 처음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기초의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남일보 신생신문사를 막 출범시킬 때 지방자치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때 나와서 연설하면 굉장히 잘했어요. 편집국 기자총회 이런 거 그때 했거든요. 기자총회 나와서 소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랬죠, 민영배 기자가. 그러니까 리더십이 생기고 그랬죠, 그때. 제가 90년에 입사를 했고 92년 하반기에 제가 서울지사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지사로 올라간다는 건 서울에 있는 국회나 정당 혹은 청와대를 출입한다, 이런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사에도 정치부가 있지만 서울지사가 이제 주 임무는 정치부니까. 그렇게 돼서 올라가서 그때 막 올라갈 92년이니까 92년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 당시에 민주자유당, 민자당을 출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올라간 게 92년 총선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92년 총선 때 민자당이 패배를 했어요. 92년 총선 때. 그때 민정계 3당 합당 후에 치러진 첫 번째 총선인데, 민정계, 공화계, 민주계 이렇게 셋이 나눠져 가지고 뭐 계속 잡음이, 당내 싸움이 계속 되니까 총선에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선대위원장을 했던 김영삼 대표한테 화살이 이제 날아간 거예요. 당신이 총선 패배에 책임지고 뭐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공격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입니다. 시작했어요, 이제 공격을. 근데 제가 그때 딱 민주자유당 출입기자로 간 겁니다. 근데 제가 딱 가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는데 당 대표실에서 그날 아침에 기자회견이 있다고 다 올라오라고, 기자들 올라오라고 그래요. 갔더니 당 대표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의도의 극동 VIP 빌딩인데 거의 한 층을 거의 다 쓰니까 당 대표실은. 거기에 싹 치우고 가운데 의자 하나만 놔뒀더라고요. 이런 의자. 김영삼 대표 자리만. 그래서 시간 돼서 딱 오니까 와서 딱 앉더니 A4지 한 장 가져오셔가지고, 저는 오늘부터 오늘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합니다. 앞으로 민자당은 YS계와 반 YS계밖에 없습니다. 딱 선언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그 온갖 유력 신문들에서 이제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누구는 YS계, 누구는 반 YS계 이렇게 표를 그려 나눠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속 보도가 나가고, 누구는 YS계, 반 YS계로 투항했다. 계속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될 때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가니까 제 대학 동창 중에 이현홍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조선일보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호남 출신이니까 이현홍 그때 조선일보 기자가 나를 데리고 YS계 핵심들한테 가서 다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YS 후보를 취재하러 다닌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YS 쪽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본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진짜 대통령 선거로. 그랬는데 중간에 저더러 제 인사가 또 났어요. 그래서 저더러 민주당을 출입해라, 이렇게. 그리고 나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김대중 후보를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데 그때 문경 유세입니다. 그러니까 문경 유세장을 갔더니 그래서 가서 신고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처음 만난 당직자가 박지원 수석부대변인, 지금 박지원 대표가 수석부대변인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지원 수석부대변인이 그때 기자단 버스 같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뭐 브리핑도 좀 해주고 알려주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랬는데 나는 이제 동양 출신이라고 좀 많이 챙겨주고 그랬죠, 박지원 대표가. 그래서 박 대표를 그때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고 있으니까 34년 정도 박 대표하고 그렇게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는 민자당은 그때 자기들이 정권을 잡는다라는 그런 게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YS가 3당 합당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겠다 이래가지고 3당 합당을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한때 몰렸지만 그래도 자기가 후보직을 거머쥐고 노태우를 무릎을 꿇리면서 자기가 후보직을 쟁취를 했어요. 이제 안 주려고 하는 걸.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런 와중에서 이미지 세탁을 한 겁니다. 김영삼 후보는. 그러니까 군사정권하고 다르구나,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좀 다르겠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차별화에 성공을 한 겁니다. 차별화에.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민주당은 그때 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 집권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그게 92년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87년 때 김대중 총재가 평화민주당을 창당해서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고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잖아요. 그때 평민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 후보 단일화를 거부해서 분열주의자로 낙인이 찍혀 있을 때예요. 그게 5년 전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아직도 그 이어파가 남아 있을 때예요. 그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 본인이 자서전에서 그걸 후회를 하기도 했는데, 내가 그때 87년에 그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를 못했다라고 후회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고 그 여파가 아직 남아있을 때예요. 근데 정치사적으로 말하면 평화민주당은 굉장히 중요한 당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왜냐하면 평화민주당은 그때 김영삼 후보가 나중에 3당 합당으로 이제 그때 김영삼 후보는 통일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평화민주당 창당해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각각 나갔잖아요. 그랬는데 그 뒤에 3당 합당을 했기 때문에 김영삼 후보의 통일민주당은 민주자유당으로 이렇게 합쳐진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적통 세력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그 유일하게 남은 게 평화민주당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대중 총재가 그때 드디어 민주적통 세력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된 거죠. 그런데다가 김대중 총재는 그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당을 좌지우지하실 텐데 당을 굉장히 훌륭한 당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때 드디어 그동안 야당이 갖추지 못했던 여러 가지 체제를 갖추게 돼요. 그때 정책 기능, 홍보, 공보 뭐 이런 각종 그 정당으로서 갖춰야 될 기능들을 그때 다 갖췄습니다. 그전에는 다 주먹국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가서 당직자도 뽑고 이렇게 해서 당을 건설을 한 거예요, 새로. 그래서 그 당이 지금 민주당의 그 원형 정당입니다. 그 당이.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 그 평화민주당의 정강 정책 중에 하나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그건 아직까지 민주당 강령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의 정체성이 바로 그 평화민주당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그때 대선에서 패배하고 87년 후보 단일화해서 했지만 그 어떤 지금의 민주당에 이르는 어떤 적통 민주당을 그때 건설이 됐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때. 근데 어떻든지 간에 이제 졌죠. 김대중 후보는 92년에.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마 그때 김대중 후보가 지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충격도 컸죠. 물론 열혈 지지자들은 충격이 컸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가 생물인지라 대통령 후보를 졌는데 오히려 김대중 후보에 관심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대선 결과를 보도를 했는데 거인의 퇴장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근데 그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완전히 정계 은퇴를 하라 이런 취지의 아침 신문 보도를 그렇게 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도 이제 그때 출입 기자였으니까 마포 당사에 있을 텐데 아침에 가보니까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당사에. 근데 그때 딱 나와 있는 한 사람이 박지원 대변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몇 시간 있다가 김대중 총재가 오셔가지고 비포진가 이렇게 한 장을 들고 오셔가지고 정계 은퇴 선언하시고 이제 그러셨죠. 그렇게 해서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정계 은퇴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 해가 넘어갔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 받은 충격은 엄청났지만 근데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김대중이 뭔가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떨어졌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때 해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케임브리지로 가셨잖아요. 이제 유학을. 근데 케임브리지로 가시기 전에 그때 출입 기자들 다 힐튼 호텔인가 초청을 하셔가지고 전부 다 점심을 사주시면서 이렇게 그룹별로 다 일일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그렇게 느꼈죠. 아, 제 양반이 다시 언젠가 오겠구나. 그걸 그때 느낌으로 딱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케임브리지를 떠났습니다.